계속 뭐라고 말해주느냐, 네. 이렇게 네 몸을 자꾸 챙기라고 다 얘기해줬고요. 그것이 맞다는 것을 100번 알아차렸고요. 음, 그리고 저의 의도는 그냥 뿌듯하다. 음, 오늘 이 2시간 참여하고 뿌듯함 느꼈으면 좋겠고, 음, 하루 종일 뿌듯함을 느꼈으면 좋겠고, 그것의 원천은 이제 오늘 우리가 9장 10장 결국에는 현존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현존이 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 그 현존 그냥 매 순간 알아차리고 뿌듯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뿌듯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영학 코심이 이 박수가, 예, 그 해병대 박수 같은데. 저를 깨워나게. 저 자꾸 허리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네, 좀 자리를 자꾸 이동하면서 했는데, 코치님께서 아까 장기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네. 심장이 좀 뛰는 소리가 잘 들리는 아, 오늘 같았고요. 아, 지금 몸이, 어제 운동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몸 전체가 뻐근해가지고, 기지개 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도 오늘 깨어있는 이 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깨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영 코치님, 네, 제가 몸을 알아차리는데 네,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했을 때 눈이 좀 당황해서 어, 눈이 무슨 말을 해줄지 어, 그러다가 이제 다른 기관으로 가니까 알아줘서 고마워. 음, 모든 기관들이. 근데 이제 심장은 늘 알아주다 보니까 네, 그냥 호흡하고 편안함. 심장은 자주 음, 알아주다 보니까 사랑해 이런 아, 소리가 들리고 와, 눈은 좀 당황했어요. 음, 그리고 머리가 좀 깨어있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네. 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희 코치님 나와주실까요? 네, 저는 좀 아직 목감기 기운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음, 음, 눈이 좀 뻑뻑하다? 음, 그런 알아차림이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아 코치님, 저기, 그, 김민수 코치님 아직 전화 안 받으신가 보네. 네, 들어오고 계세요. 아, 그러면, 네,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네, 아,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녹화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양채훈 코치님, 깨어남과 회귀운동,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어남과 회귀 운동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형상과 동일시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몸, 그 다음에 역할, 자신의 뭐 지위, 직업, 성취, 소유, 관계 이런 것들과 동일시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에고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는 형상의 붕괴인데요.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오게 되면 동일시하던 형상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늙음, 질병, 실패, 그 다음에 상실, 죽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분노나 절망, 자기 연민, 과거의 집착과 같은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깨어남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상이 무너질 때 의식이 형상과 동일시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직업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역할도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때 존재의 차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대사회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대사회는 성취나 생산성, 그리고 행동, 성공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늙음이나 죽음이나 상실을 쓸모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 시기가 깨어남이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목적이 무너지고 에고의 껍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의식 확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부 더 깊은 평화나 넓은 관점, 더 깊은 존재감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상의 붕괴가 존재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성장과 확장을 하는 팽창, 그 다음에 안으로 향하는 회귀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회귀 운동이다라는 것들은 젊음, 성공, 건강처럼 밖으로 팽창하던 에너지가 그 늙음이나 질병, 상실을 통해서 사그라드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현대 문명은 이를 비극이나 잘못된 일로 보지만 여기에서는 영적인 깨어남의 가장 큰 기회라고 말합니다. 형상이 소멸될수록 본질을 얻을 수 있고 육체나 사회적인 지위와 같은 형상이 약해질수록 전에 껍질에 금이 가면서 우리 내면의 본질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의식의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우리가 겉모습을 잃음으로써 내면에서 어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doing에서 being으로 보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는 행위에만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은 쓸모없는 시기로 여기는데 여기에서 노년은 행위를 멈추고 그 순수한 존재, 있음 자체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시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구의 비전은 노년은 단순히 늙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그 인간의 의식이 꽃피어나는 가장 가치 있는 시기로 인식하게 됩니다. 외적인 것을 멈추기 때문에 내면으로 눈을 뜨는 귀향의 시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인이 지혜의 저장고였고 깊이의 차원을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이 없었다면 어떠한 문명도 오래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코칭에서 조금 활용을 해보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실감이나 그 노화에 대한 두려움, 번아웃 또는 인생의 전환기를 겪는 고객들에게 이것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상과 본질을 분리하기입니다. 고객이 느끼는 상실을 끝이 아닌 통로로 재정의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것들, 건강, 직업, 관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는 당신 자신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는 doing에서 being으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 순간에 당신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그 고요함,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세 번째는 그 에고의 상황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고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있나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잠시 멈춘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남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이 시련이 그 당신의 그 마음에 의식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 그 갈라짐, 그 틈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면 그 틈을 통해서 당신이 새롭게 보게 되는 그 세상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는 그 후반기나 그 인생의 전환기를 쇠퇴가 아닌 성숙의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밖으로 뻗어나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당신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당신이 놓아줘야 할 무거운 짐, 집착,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 과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쇠퇴하는 과정은 형상을 놓아버리고 온전히 내면에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지구에서는 늙음 자체가,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은 것, 우리는 그것들을 되게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 개개인으로 봤었을 때 의식이 꽃 피어나는 높은 가치를 지닌 시기로 인식하는 것, 그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인식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노년의 사회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 노년들의 지혜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그 지혜를 의식 성장으로 바라보면서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세상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좀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 뭐 윤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행복감, 그 다음에 그냥 존재를 하는 것,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는 그 관점의 의미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형상의 붕괴, 그 나이 듦, 어떤 회귀, 이런 내용들 한번 마음에 한번 담아보시고요. 자, 이어서 김민석 코치님 가능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 보입니다. 보이실까요? 네, 네, 들리시죠? 네, 지금 들립니다. 컴퓨터를 여기 옮겨가지고 좀, 일시적인 환경이라서 9장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삶의 목적이 깨어나기 인데요. 삶의 목적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라는 걸 이제 마지막 장을 앞두고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엘카르트 톨레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뭐 때문에 살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성공이나 성취나 돈이나 뭐 의미 있는 일들 뭐 그런 것들로 보통 찾죠. 근데 이제 톨레는 삶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목적을 구분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장에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내면의 목적이라고 하고, 내면의 목적은 이제 의식이 깨어남, 그리고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가지만 그 끊임없는 생각과 과거 후회나
미래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앞장에서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 깨어남이 일어나면은 생각과 자신이 분리된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때 이제 알아차림과 현존이 삶의 중심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외부적 목적인데 외부적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 그러니까 직업, 목표, 성취, 사회적 역할 같은 것들이죠. 사람들마다 이거 다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죠. 그래서 이제 톨레는 이제 말하는 거는 이 외부적 목적이 보통 이제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2차적인 것이다. 내면의 목적이 근본적이고 2차적인 것이라고 약간 역설을 해요. 그래서 뒷장에 이제 더 설명이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내면의 목적을 1차 목표로 해서 이 현실에 현존하면서 이 순간에 집중할 때 2차적 목표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무엇이든 잘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목적은 미래 목표가 아니라 현재 순간에 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깊어지면서도 자기 안에 내부적인 고통체나 이거 에고의 이 들끓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이 일 속에서 집중하고 알아차림하고 현존하고 있을 때 삶이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2차적 목표도 오히려 더 성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사의 목적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행동과 삶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의미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장호에 나오는 의문이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면, 그럼 목표가 필요 없단 말이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에만 집중하면은 목표나 계획이 필요 없는 것이냐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 삶을 다 휘어잡고 있으면은, 그 목표라는 것이 왜냐면은 그 미래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미래가 우리가 구원을 해줄 거라는 의식이 우리 인간한테는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 편인데, 어,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다. 그 목표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삶을 미래의 목표에 맡기지는 말라는 거죠. 삶 자체를. 미래에다 희생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에 집중하면 발전이 멈추지 않나. 근데 그거 아니라 오히려 역설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집중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행동 질이 높아지고 창조성이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들고 이에 대해서 되게 깊어지고 행동력이 오히려 강해진다. 그거 이제 톨레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 들었을 때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요즘 애들이나 전부 다들 얘기하는 것들이 좀 이런 두려움, 우리 교육이나 이런 성장이 다 두려움이 기반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그런 것 같아요. 뭘 해야지 모르겠다. 뭘 해야지 잘 될지 모르겠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에 집중하고 현존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깨어나면 어떻게 시작되는 건데 하면은 특별한 수행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순간, 현존하는 순간이죠.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 즉 나는 생각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이루려니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 이 순간에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장 서문에는 이제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50억 년 전에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났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 빅뱅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수축해가지고 다시 형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 별의 생태도 똑같거든요. 별도 처음에 초신성 폭발로 일어나갔다가 다시 수축하면서 별이 된 다음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별이 수축해가지고 나중에 사라져서 블랙홀이 생기는 과정을 갖추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도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주는 탄생, 팽창, 수축, 사라짐이라는 순환 운동이 있다. 그래서 그럼 이 우주 움직임이 우리 삶과는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거대한 우주가 우리 티끌 많은 존재인데,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주의 움직임도 이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나는데
즉 팽창과 수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창조 형상이고 귀환과 본질. 예. 근데 이거 인간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톨레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인간은 우리 우주의 투속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간은 외부적 이제 첫 번째는 그 목적이 이제 여기서 팽창 수축과 같이 이제 대비를 해서 외부적 목적이 있다. 팽창.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내고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성공, 관계, 경험, 성취 같은 것들이 외부적 목적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내면적 목적이다. 네, 그래서 이것은 형상을 넘어서 의식으로 깨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누구인가? 그래서 역할이 어떤 성공인가? 이렇게 본질을 좀 깨달아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톨레는 인간 삶에서 진정한 변화는 이 두 가지를 목적을 조화를 이루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어, 세상 속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존재하는 것. 아까 위에도 나왔죠.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재설정하는 것. 예. 그래서 이제 당신 삶을 간다는 역사로 이제 이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도 우주의 이야기와 같이 밖으로 나가는 운동이 있다. 그러니까 팽창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는 성장의 단계고 태어나서 배우고 경험하고 활동하고 성장하고 영향력을 넓히는 것들. 어.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삶이 점점 복잡해지고 확장해진다는 특성도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외부적 목적에 의미를 두고 그 목적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만 너무 집착을 하면은 동시에 에고도 성장하고 고통치도 예, 커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소유 등으로 동일시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돌아온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뭔가 잘 되고 되게 잘 나가고 이런 좀 순간에 또 그 순간부터 또 사람들은 뭐랄까 죽음의 단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모든 곡선들이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으로 돼 있잖아요. 인생의 거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쫙 모다 보면 그런 것처럼 정점이 이르는 순간에 다시 예, 몸은 약해지거나 죽음에 이르거나 영향력이 줄어드는 예, 그런 수축의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때 사람들이 되게 그걸 안 좋은 거로 느낀다는 거죠. 불안이나 두려움, 예, 우울 같은 것을. 예. 그런데 왜냐하면 내고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되게 위기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실패가 아니라 톨레는 귀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얘기와 같이 결국 형상의 세계도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예.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고 수축하고 어, 형성을 이루고 귀환을 하는 것처럼 인간도 성장과 쇠퇴와 예, 또 육체를 이루고 나서 육체의 죽음으로 가는 것들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럼 왜 10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앞에 서두로 이 얘기로 어, 나간 거지? 예. 근데 그것들이 모두 늙음과 그러니까 성장과 함께 상실과 실패 들어오니 귀향이라고 말한 것은 의식이 깨어나는 과정의 일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은 크게 한번 뭐 상실을 경험했거나 어떤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사람이 좀 되게 성장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깨어나는 과정의 일부를 가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 예. 그렇다는 거죠. 이게 꼭 늙어서 죽는 전체 인생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 부분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말도 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후반부는 의식의 성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팽창을 했으면은 의식의 성장도, 일어나게끔 그런 과정들을 일어나게 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아까 양청 지금도 설명했듯이, 예, 늙어가는 게 요즘은 뭐 되게 기능적인 세태만 바라봐서 우습게 이렇게 가치 없게 여기지만 그게 아니다, 사실은. 예, 사람들이 팽창하던 시기에 이 늙은 사람들은, 예, 몸의, 몸의 세태와 역할의 축소와 동시에 예, 지혜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목적이 진짜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 의식이 깨어나는 존재가 되기 위한 우리는 사람이다, 존재다. 예. 또 그것들을 우리의 직업이나 이런 활동 속에서 우리의 이런 우주로 가져온 의식을 널리 펼쳐나갈 때 이제 새로운 지구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예. 그 의미를 이제 앞에 서두를 두고 있다고 예. 톨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김민수 코치님 발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으면 끝이죠, 끝.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다가 딱 죽으면 이제 본질 상태니까 원래 우리 고향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태이지 않을까. 말은 쉬운데, 말은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구현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이제 백은정 고지님 녹음한 것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백은정 코치님이 한 것 중에서 이제 공통 부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구장 공통 부분 발표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깨어나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데 직업에, 경제적 문제에, 스트레스에, 권태에 갇혀 있다고 느끼고 부자가 약속을 하는 자유를 원하지만 이미 부를 가진 사람들조차 그것으로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톨레는 삶의 진정한 목적은 외부 차원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고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인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 상태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톨레는 이제 두 가지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면적 목적과 외부적 목적입니다. 내면적 목적은 주된 목적으로 순수한 있음과 관계되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을 말하며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목적이라고 하고 외부적 목적인 이 2차적 목적은 우리의 행동과 관련이 있고 시간과 함께 변화해서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내면적 목적을 발견해 그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외부적 목적을 이루는 토대가 되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깨어남이란 생각과 알아차림이 분리되는 의식 속의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생각 속에는 자신의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지고 생각 뒤에 있는 알아차림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각은 주역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위한 봉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깨어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깨어남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신의 은총처럼 그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깨어남의 과정이 시작되면 에고의 방해를 받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면의 목적을 발견하는 대화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톨레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있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의식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주된 목적이고 나머지는 2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내면적 목적이 확립될 때 외부적 목적의 진정한 힘의 의미가 흘러나오고 지금 하는 일에 완전히 존재할 때 그 일은 의식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 완전히 깨어 있으라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깨어남과 외부로 향하는 운동 백은정 코치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10장 개인 부분 발표하겠습니다. 깨어남과 외부로 향하는 운동.
에고가 지배해온 외부 운동은 예를 들어 아이들이 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넌 못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보다 많다는 개념으로 자신을 높이고 남을 축소시켜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충격 없이도 깨어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장과 확장의 주기에 있을 때 에고를 추방하면 외부로 향하는 운동, 그러니까 즉 생각이나 말, 행동, 창조 등을 통해서도 강력한 영적 차원이 열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에고에 의해 왜곡되어 왔는데 톨레는 이것을 광기에 봉사하는 지성이라고 불렀고, 원자를 쪼개는 지성으로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지적인 어리석음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에고의 욕망은 적을 만드는데 반발력을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행위의 모든 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의식은 1차적이고 행위는 2차적이라고 말하면서 창조의 1차적 요소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톨레는 내부 차원에서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행동해도 에고가 투영된 똑같은 세상을 반복해서 재창조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의식이 먼저고 행동은 그 다음이다.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에고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행동하라라고 하면서 그때 비로소 진정한 새로운 세상이 창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백은조 코치님 100%다 녹화해서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의식 깨어있는 행동 이지훈 코치님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장 먼저 이야기 나눠보면 네, 김민성 코치님께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읽으면서 가장 이번에 읽으면서는 그 시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무효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머리로는 알겠는데, 뭔지 확실히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자만일 수도 있는데, 네, 모르니까 몸은 그거를 무효화시킨다가 아니고 그냥 시간 속에 저는 이렇게 항상 매몰돼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그게 이제 예전에는 과거를 많이 생각하느라고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미래, 이루고 싶은 것, 꿈, 이 모든 행위들이 다 그 미래에 나는 뭐가 될 거야, 뭘 할 거야, 하고 싶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그래서 시간의 무효화, 이게 내가 정말 시켜야 될 거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확실히 느껴서 그 부분 이제 읽어보면, 시간을 무효화시킬 때 당신은 에고를 무효화시키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 당신은 특별히 잘하게 됩니다. 제가 잘하고 싶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거 딱 읽는데 그냥 확 들어왔어요. 이제 요즘은 너무 배우는 거 이제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뭘 잘 배워가지고 잘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데, 이게 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행위 그 자체에 온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의 행위는 의식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 9장 읽으면서 가장 이 시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일기할 때 네, 10장 읽으면서, 9장 10장 읽으면서, 뭔가 알아가는 것 같고 그런 환희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읽을 때는
이게 그냥 더 이론으로밖에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네. 계속.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을 사는 게 시간을 무효화시키는 거고, 시간을 무효화시키는 게, 네, 미래의 이야기 이제 그쪽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 9장에선 그렇게 했고요. 이제 음. 10장 읽으면서 이 의식과 제가 발표 부분이 그 깨어있는 행동인데, 이거 지금 2번 읽고 했는데도 이 이론으로만 다가와서 그런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읽었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2번째 읽을 때, 네. 모든 글은 첫 문장이 중요한데, 라는 생각을 해서 2번째 읽을 때 이제 첫 문장에 대한 이게 좀 더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의식은 이미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 음. 네. 그것은 나타나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잠에서 깨어난다, 잠이다 이런 표현이 인제 있는데, 그러니까 의식은 형상의 일어남 뒤에 있는 지성, 즉 조직화 원리이다. 음. 뭔지 알 듯하면서도 음. 잘 모르겠으나, 앞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자신을 의식하고 있고, 그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의식.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음 물질은 우습게 여기면서 의식을 좀 중요하게 여겼고, 그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식 성장을 돕겠다고 했는데, 막상 의식이라는 것을 인제 이론으로 읽으면서 그냥 이론으로밖에 인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지금 내가 진짜 의식 성장을 돕겠다고 하면서 의식이라는 걸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여기 이제 어 읽어 보면 그 형상의 세계와 형상 없는 세계는 서로 스며들어 있고, 음. 형상 없는 세계가 의식이다. 쪼금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알아차림, 내적 공간, 현존으로서 이 차원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라고 이 문장을 읽을 때 '그래. 알아차림만이 답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했었고요. 의식은 외부로 나타난 차원 속으로 환생한다. 즉 형상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항상 물질은 우습게 여기고 의식만이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식 성장만에 포커싱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안고 없는 찐빵이었다. 이런 음. 생각 다시 한번 하면서, 바로 이 문장에서는 의식은 내부로 나타난 차원 속으로 환생하고 그것이 즉 형상이 된다는 이 문장을 좀 다시 한번 좀 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했었고요. 여기 이제 이 366 페이지 인제 중간 아랫부분 보면, 우리의 행성에서 인간의 에고는 의식이 형상과 동일화되는 우주적인 잠의 마지막 음. 단계다라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래서 깨어나야 한다. 그게 이것과 연결되는 그 표현인 것 같았고요. 그래서 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1,000억 개의 뉴런이 뇌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주의 그 은하계에 있는 별들의 음. 숫자와 같고,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그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지구에서 가장 복잡한 물질 형태인 뇌를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인제 뇌의 손상이 음 되었다고 해서 의식을 잃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이 표현도 다시 한번 좀 더 와닿았던 것 같고요. 이제 깨어 있는 행동 이렇게 하는데, 행위자는 없고 행위만 있을 뿐이다. 이거 이렇게 그런 게 떠올라 오면서, 이 동시성, 전체성 뭐 이런 음. 거 쪼끔, 그런 것하고 더 연결되면서, 아무튼간 이게 알 듯하면서도 저는 자꾸 이론적으로만 알지, 내가 진짜 이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아직, 예, 제가 저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보다
제가 그 행위를 함으로써 뭔가 이루고 싶은 그 목적에 연결이 되면서 깨어 있지 못하고 순수한 있음 상태에 있지 못하고 그거를 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그냥 또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난 아직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식이 스스로를 형상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형상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인제 그 형상의 꿈에서 깨어나는 거라고 했고, 예. 좀 뒤죽박죽이라 설명하면서도 내가 진짜 아는 건가 모르겠지만 그냥 밑줄 그은 거로 읽어보면 "형상을 창조하고 경험하면서도 의식은 자신을 의식하는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의식에 의식이 없으면 상태가 죽음이 아니고 의식은 계속 존재하는 거고, 그냥 음, 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와서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걸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거다.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요. 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신의 의식 상태이다. 음, 미래의 성공은 행동이 일어나는 의식에 달려 있으며 행동은 에고에 대응하는 힘일 수도 있고 깨어난 의식이 깨어있는 관찰과 관심일 수도 있다. 진정으로 성공한 모든 행동은 그 깨어있는 관찰과 관심의 장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서 이 관심, 관찰, 모든 것에 대한 관심과 관찰을 통한 행동들이 깨어있는 행동이다. 그냥 이렇게 좀 정리만 됐고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음. 생각을 계속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지영 코치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영 코치님 모르겠다 하는 것이 정확하고 그것이 이제 에고가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고요한 상태, 지금 이 순간 온전한 상태가 의식의 상태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에고로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발표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1차 목적. 지금 이 순간에는 온전히 함께하고 주의 기울이고 같이 들어주고 이렇게 보조 맞추고 하는 것이 1차 목적. 결국은 이제 순수한 존재 상태, 의식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상태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상태,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상태이면서 상당히 강한 그 에너지의 발현, 우리 생명의 발현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주희 코치님 발표 내용인데, 깨어 있는 행동의 세 가지 방식. 세 가지 방식은 받아들임과 그리고 이제 즐김, 열정, 이 세 가지죠. 에가르 톨레는 깨어 있는 상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느껴지면 내가 지금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삶을 살고 있다 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즐김은 뭐 에고의 어떤 즐김보다는 순수 의식이 드러난 상태, 그러니까 고요하고 청명하면서 온전한 그 상태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즐김 상태다. 그러니까 순수한 상태가 발현되는 것이 그 즐기는 상태다. 에고의 즐김은 아니에요. 그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뭔가 나도 모르는 그 열정이 내 몸을 휘감아서 무한 에너지가 발현되고 있는 상태인지,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만약에 이제 자각이 되면 깨어있는 행동,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가 사실은 이제 받아들임인데, 받아들임.
에카르트 톨레는 이 받아들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받아들임이란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순간이 나에게 그 일을 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기 싫은 일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삶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그냥 뭐랄까요, 짜증을 내거나 답답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것은 에고의 자격이고, 받아들이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가 이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이야기고, 만약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에고가 하는 거죠. 즐길 수도 없다는 거,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 중단해야 된다. 에카르트 톨레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말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냥 중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이다. 세상의 흐름에, 세상에 일어날 모든 것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흐름에 맡기는 거다는 이야기죠. 우생마사라고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말은 이제 물이 흘러갈 때 말은 죽고 소는 살더라는 거죠. 말은 물이 흘러가는 물의 흐름에 역류하려고, 살아남으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이기려고 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고, 소는 그냥 물의 흐름에 맡겨서 물하고 같이 떠내려가다가 자연스럽게 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어떤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좋고 나쁘고 평가하는 거, 이래 된다 저래 된다, 어떤 마스터 개념, 원트 개념, 사람의 어떤 생존 방식,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그런 것들이 온전한 삶을 방해하는 하나의 어떤 틀이 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뒤처지면 안 된다. 특별히 우리 둘째하고 어제 한 시간 정도를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진주에 가 있는 둘째, 아버지 요즘 불안해요. 뭐가 불안한데?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 잘 나가는데 혼자만 자꾸 이렇게 뭔가 처지는 것 같고, 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래 된다 저래 된다, 나이가 30개인데 서부터 여친 이야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는 그 관념 해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그냥 들어주고 톨레이에 오늘 이 장 이야기를 잠깐 해주었더니 뭔가 좀 불이 들어오는 듯한, 의식에 불이 들어오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맡겨라.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들이 이제 전기대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한 기억이 나서 나누었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7시 10분에 나머지 부분을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